자,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영석 군이 준비해 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할 거고,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서머리 간단하게 하듯이 동양 파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, 본 소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동양파일이라는 회사는 PHC라는 그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고, 사업이 요 PH파일 요 하나 98% 정도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요 단일 사업에 가까운 회사입니다. 이 PHC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고강도 콘크리트는 뭐 아파트나 SOC 시작할 때 그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 기둥 형태로 기반을 다지는 구조물 역할을 합니다.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매일 다른데 800억 정도 하고 있고, 그리고 작년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PS나 PER은 안 나왔고, PBR은 0.7배입니다. 0.7. 그리고 PHC 파일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대기업들이나 뭐 중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렵고,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서 상위 7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60%를 납품하고, 이거는 운반비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수출 위주가 아니라 거의 내수 위주, 건설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서 진입이 어렵다. 그게 사실 정말로 자본이 있는 대기업이면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? 자, 그거는 이제 뭐 사포고세에서 써 있었는지 뭐 어떻게 본인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. 중소기업들 중에 여기에 진입하기에는 대규모 자본이 든다. 그렇지만 대기업이 먹기에는 아주 큰 시장이 아니다.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 사실 이런 거는 다 니치 마켓입니다. 뭐 PHC 파일 해봐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겠어요. 얘가 지금 점유율이 10 몇 프로죠. 근데 매출이 많이 났을 때가 1000억 이상, 뭐 1200억 뭐 이랬죠. 피크에서. 그러니까 결국에는 1200억에 예를 들어 이게 20%라고 치면은 피크였을 테니까 5배 곱하면 해봐야 6천억, 잘 될 때 6천억짜리 시장이잖아요. 그죠? 뭐 더 많다 해도 더 커진다 해도 6, 7천억인데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캐펙스를 실제로 하기에는, 그리고 캐펙스는 과거에 옛날에 이 회사의 캐펙스 옛날에 얼마였는지를 나중에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캐펙스 꽤 든다고 치면 리턴이 그만큼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만약에 그게 좀 수익성이 엄청 좋다 그러면 이제 작은 업체들도 무리를 해서 들어가겠지만 이게 또 커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지금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뭐 언젠가 다시 사이클 돌아오면 돈은 벌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거니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다. 예를 들어 예전 데크플레이트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이 좀 없기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일부 있지만 니치라서 진입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.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장벽이 되게 높게 보이는 그런 게 있고, 그런 질문을 했죠. 어떤 정보를 언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. 동양 파일을 왜 이 시점 작년부터,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혹은 그 작년부터 본 사람도 있을 거고, 왜 이런 3,000원, 4,000원 하는 이 시점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? 추후에 좋아질 거다?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. 왜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? 일단 사업 보고서 내에서는 플랜트랑 주택에 대한 향후 공급 물량 증가라는 것들이 자, 좀 명시. 그러면은 네. 요런 거를 봐야 됩니다. 저는 이게 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항상 모든 지금 강의는 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뭐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할 거예요. 그럼 투자하는데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어떤 미래의 평균 회계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회사가 PHC 파일을 박는데 그 박는 시점이 언제예요? 착공 들어갈 때죠, 그죠? 처음에 아파트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거 얘를 받고 시작하잖아요, 그죠? 네. 시기적으로는 제일 빠르고 웬만한 재건축에도 들어가요. 그것도 고민을 해봤어요? 재건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? 재건축은 기본 위에 걸 날리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PHC 파일은 그대로 재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안 해봤어요? 재건축할 때도 PHC 파일은 새로 쓰인다라는 걸 받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왜냐면 규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파괴가 됐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아파트가 층고가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지면 PC 파일도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러면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뭘 지으면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그러면
뭘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거죠. 그게 중요합니다. 그럼 지금 왜 아파트 착공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찾아보는 게 영석 군이 다음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네, 힌트를 주자면 뭐 미분양이 많을 때는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고들 안 하겠죠, 사실. 그죠? 내가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마진이 좋을 때 짓지 않겠어요? 건물을 많이 지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양이 적고 아파트 값이 높을 때 짓지 않겠어요? 그죠?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매크로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. 과거에 어떤 식으로 회사들이 이익을 받고 언제 건물을 많이 지었고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 어떤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면 될 것 같고 본인 한번 고민해 보세요. 왜 이번 정부에서 건물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지, 그리고 그게 지어지면 얘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며, 이런 단계를 밟다 보면 왜 지금인지에 대한 결론이 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 회사를 분석하라고 한 건 아까 영석군이 말했다시피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기 때문이에요. 종목은 많죠. 분석하라 그러면 여러 개 던져줄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처음으로 꼽은 거는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단순하고 밑에 딸린 자회사도 없고 연결 재무제표 안 봐도 되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도 재무도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게 약간 볼 때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예요. 물론 대주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고 비즈니스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다.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 퀀터티는 어떻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재무적인 부분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경쟁 구도나 네, 경쟁 구도를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수혜가 왔는데 얘가 그걸 다 먹을 건지 아니면 그게 분산이 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갈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투자란 건 그래요.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그 현상에 의해서 얘가 실제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구도를 분석하는 거죠. 경쟁의 진입자가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지금 경쟁 구도에서 판매 CNS나 동양파일이나 IS 동서가 주요 3개 업체죠. 그 다음에 네, 나머지 뭐 열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상황이 어떠하며 지금 만약 그 시기가 왔을 때 이 친구가 그대로 자기 옛날에 가져있던 점유하던 수준의 그 가져갈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건지 더 적게 가져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나머지 업체들의 재무 상태는 어떠하고 네, 실제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기업 분석이 쉬운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17 기업에 대해서 스크랩을 다 해서 그 업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뭐 과징금을 받았는지 과징금을 받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 공공임차를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업체가 공공임차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건지 어떤지 등등 정말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름의 결론이 서야 아, 얘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그래도 최소한 가져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사실 경쟁 구도를 분석하기에도 이 회사가 좀 더 3개, 4개 업체만 경쟁하는 과점 업체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로벌 업체다. 글로벌리 수출한다. 현대차가 글로벌리 수출을 해. 그러면은 얘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안에 경쟁 구도는 어떻고 점유율은 어떻고 이거 뭐 분석이 가능하겠어요, 사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냥 국내에서 열 몇 개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의 정보도 잘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영상에도 찍었는데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진입자는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, 내부의 경쟁은 어떠한지, 신규 대체제의 위협이나, 그다음에 공급자와의 교섭력, 고객과의 교섭력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 친구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또 앞으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떤 거 궁금한 게 있나요?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음,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가격 담합이었거든요. 3일 CNS랑 음. 공공입찰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정보가 없거든요. 찾아보면 나옵니다. 그 담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네, 전에 일들이나 페이시 파일이나 네, 콘크리트 파일 뭐 같은 거죠. 검색을 해보고 각 업체별로 이름을 검색해보고 기사 찾아보면은 각 어떤 업체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. 명주 파일, 아주산업, 동진산업, 대원바텍, 금산, 성암, 중원콘텍, 정암산업, 산양 등등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
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그럼 그 친구들이 각자 재무제표가 어떻고 뭐 어떤 상황이고 매출은 어떻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. 그 경쟁 구도 같은 것도 보실 때 상장 네. 기업 외에 비상장 기업들도 같이 당연히 봐야죠. 그 회사들 다 뉴스플로우 보고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보고 당연히 봐야 됩니다.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당연히 봐야죠.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네. 뭐 그 회사별로 재무제표 다트에서 찾아본다든지 하다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정도는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네.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.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얻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검색을 저도 똑같이 검색을 합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도 내렸고 캐파도 각자 어떤지도 찾을 수 있어요.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. 가동률에 대해서요. 음, 음. 생산 실적이 있고 가동률이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캐파는 항상 스테이블해야. 일정해야 되는데 네. 왜 변하느냐 라는 네네네네. 얘기를 하는 거죠. 네네. 왜냐, 그거는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한 거고, 본인들이 3교대로 돌리거나 2교대로 돌리면 캐파가 늘어나요. 장비는 그 네. 한정돼 있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기준을 잘 읽어보면, 이 캐파는 몇 시간 곱하기, 며칠 곱하기, 설비 몇 캐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라고 써 있어요. 사업보고서에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네네. 이제 지금은 8시간 기준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면,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? 캐파를 늘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건 유형자사 캐펙스를 보면 되고, 네. 늘리지 않았다면 시간이 변한 거예요. 시간을 3시 곱하기 3교대를 하면 캐파가 3배가 늘겠죠.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고 설비를 늘린 건지 아니면 기준이 변한 건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. 거의 PHC 파일은 2015년 16년 호황 이후로 계속 꺾였기 때문에 아마 캐파가 변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. 캐파 늘린 경우는 잘 없습니다. 거의 시간이 변한 거겠죠. 이건 힌트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재무제표 보시다가 찜찜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까? 찜찜하다고 보는 부분은 없었어요. 재무제표에서는. 대주주가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뭐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대주주가 요거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회사의 대주주를 얘기하는 거죠. 한림의 대주주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한림건설의 대주주가 이런 요소가 있구나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를 분석을 해보라고 한 거겠죠. 제가 분석해보라는 회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모범적인 회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. 왜냐 지금 초보 때 안 좋은 회사를 봤을 때 좋은 점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배우고 나중에 이제 아주 익숙해지면 약점도 있고 이런 회사를 좀 더 보려고 할 겁니다.